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에는요 한국수자원공사 기출예상 모의고사 같이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여러분,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이제 같이 한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세 개의 명제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결론으로 적절한 걸 골라봐 그랬는데요, 문제 딱 보자마자 명제 문제구나, 화살표 가는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모든이란 말이 들어가면요 이 문제는 어려워,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렵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될 정도로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자마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일단 옳은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대안 아닐 수도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어떤하고 모든이 나왔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막 화살표가 갈 수 있는 그런 명제 문제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모든하고 어떤이 나오면 벤 다이어그램에서 생각을 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거는요, 대한상사에 다니는 어떤 직장인은 당구를 좋아해 그랬어요. 그럼 일단 여기 나오는 대한상사라는 개념이 있죠. 그럼 대한상사 다니는 어떤 사람이 있고 당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여러 명 있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 요 사람이 존재한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이 명제에서 나오는 유일한 결론은 여기 사람이 존재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가 있어요. 얘는 개똥이에요. 개똥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좀 확정을 지어보려면요, 여기에 사람이 존재해, 어디 영역에? 딱 요 영역에 존재해, 이거예요. A라는 사람이 존재해, 이런 개념입니다. 수영을 좋아하는 대한상사 직원은 없어 그랬어요. 그러면 대한상사랑은 전혀 만나면 안 되죠. 수영은 근데 당구랑은 섞일 수 있잖아요. 여지를 두는 겁니다. 확실한 건 수영하고 대한상사는 만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야구를 좋아하는 어떤 직장인은 당구를 좋아한대요. 야구도 있죠 여러분. 그럼 야구, 갑자기 왜 야구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자, 어떤 직장인은 당구도 좋아한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알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어요. 한마디로 3분의 1 B, 3분의 1 B, 3분의 1 B,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확실한 거는 야구 좋아하는 사람이 당구도, 어떤 사람이 당구 좋아하니까 여기는 가능성은 있어. 근데 가능성이 있는 거에서 확정을 지어버리면 여러분 틀린 말이 되는 거고, 가능성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야구를 좋아하는 모든 직장인은 수영을 좋아한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죠. 그죠? 여기 부분만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이 사람을 B라고 했다면요, B는 누구예요? 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됐죠? 물론 여기는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A 자리는 여기고 B 자리는 확실히 여기야, 이런 소리입니다. 그럼 명제를 통해서 결론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은 그랬습니다. 당구를 좋아하는,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 바꿔주는 거니까요, 야구를 정리를 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야구를 정리를 조금 할게요. 야구가 그냥 요 녀석이야. 야구가 중간에 낑겨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게 끝난 거고요. 자, 당구를 좋아하는 모든 직장인은 그랬어요. 그럼 당구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야구를 좋아합니까? 그랬는데 아니에요. 당구를 좋아하는 일부분만 야구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틀렸죠? 야구와 당구를 좋아하는 어떤 직장인은 그랬어요. 야구 좋아하고 당구 좋아하는 어떤 직장인 B가 있습니다. 대한상사의 직원이냐? No. 수영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대한상사에 다니는 어떤 직장인은 야구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대한상사에 다니는 어떤 직장인은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랑 대한상사는 만날 일이 없습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어떤 직원은 수영과 당구를 좋아한다. 수영과 당구를 좋아하는 직원이 있죠. B라는 직원이. 그러니까 얘는 B를 의미하고 있구나. B만 하고 있네. 답은 4번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매번 이렇게 여러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문제라는 거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길 바라고요. 이제 모든하고 어떤 나오면 살짝 긴장하고 보는,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요. 다음의 명제가 참이라고 했을 때 항상 참인 걸 골라봐 그랬는데요, 얘는 B가 오는 날에는 A가 출전해. 이거는 그냥 단순한 것 같죠? B가 오면 A 출전이에요. K가 출전하지 않으면 관중이 적어요. A가 출전하면 K는 출전하지 않아요. 얘네들 연결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B가 오면 A가 출전하고, A가 출전하면 K가 출전하지 않고, K가 출전하지 않으면 결국 관객이 줄어든다. 여기까지 연결이 돼버리죠 여러분. 달랑 요거 하나의 큰 명제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대부분
처음 것과 끝에 거의 명제 혹은 이 녀석의 대우명제 정도가 거의 답으로 잘 나와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에는 관객이 줄다, 관객이 적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명제는 없죠. 그럼 이 녀석의 대우명제, 관객이 많은 날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든지 관중이 적지 않은 날은 비가 오지 않는 날이다. 딱 이거의 대우명제죠. 이거 반대말, 이거 반대말이 나온 거니까. 그래서 관중이 적지 않은 날은 비가 오지 않는 날이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2번으로 귀결이 되겠네요. 쉬운 문제입니다. 얘는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보도록 하죠. 영업과요 생산 구성된 TF팀은요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 주요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개진하였다. 다음 조건 참고할 때 같은 의견을 개진한 사람에게 짝져진 조합이 아닌 것은 그랬네요. 자, 영업팀에는 이, 박, 최 대리가, 생산팀은 노, 정, 엄, 김 대리가 총 7명이 참석을 했고요. 반대가 찬성보다 한 명이 더 적었으며 박 과장은 찬성했답니다. 일단은 찬성 라인이 있는데 영업팀이 있을 거고요. 생산팀이 있을 거예요. 그죠? 총 합은 7명입니다. 그리고 찬성이 4명이죠. 반대가 3명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반대가 찬성보다 한 명이 더 적었다라고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박 과장은 찬성했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는 영업부인가요? 박 과장은? 그러네요. 박 과장. 성이 다 다르니까 그냥 박만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끝났죠, 여러분, 해석이. 그러면 해석이 끝난 문장은 더 이상 보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마크를 해놓는 겁니다. 다시 안 읽어야 돼요. 왜냐면 풀다가 어려우면 다시 올라와서 다시 다 읽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 이건 끝난 문장이야. 아예 안 읽어도 돼.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최와 정은요. 서로 다른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러면 최랑 정은 여기가 최가 오면 여기가 정이 오고 거꾸로 여기가 정이 오면 여기가 최가 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랑 노는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럼 이랑 노가 여러분 보세요. 같은 편이죠. 자, 이거 둘 중에 한 명이 찬성일 거고 박은 있죠 이미. 그럼 이 노까지 들어가면 네 명이 돼버려요. 같은 의견 개진했을 때. 근데 이 두 사람이 반대쪽으로 가도 무관하긴 하죠. 아직까지는 해결이 안 되네요. 이 부분은 여기서 끝났죠. 그럼 더 이상 얘도 끝났다. 그 다음에 얘는 아직 해석이 덜 됐기 때문에 좀 남겨두고요. 정과 김은 서로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면 정과 김인데요. 정과 김. 정이 여기 와버리면 김이 여기 와야 되는 상황이네요. 정이 여기 와버리면 김이 여기 오면서 이 노는 당연히 일로 올 거고요. 그럼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일단은. 자, 어떻게 잡냐면요. 이 노를 이쪽으로 놔버려요. 굳이 뭐 영업하고 지금 생산을 나눌 필요가 없었죠. 지금 문제 상황으로는요. 네. 그러니까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여러분 딱 느껴지는 게 없으면 일단 적어보는 건 확실해요. 적어놓고 일단 해석을 하는 거고 해석하다가 보면 필요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네.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문제 봤을 때 처음부터 그걸 몰라요. 우리는. 이거 문제 보자마자 영업과 생산을 나눠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모르잖아요. 일단 나눠보고 해석했는데 아니네. 접으면 돼요.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진 절대 마세요. 그러면 절대 뭐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내가 뭐 풀어본 사람도 아니고, 흔히 말하면 여러분이 뭐 강의하는 입장도 아닐 테고, 여러분이 실제로 진짜로 문제 가서 풀어야 될 텐데, 내가 이 문제를 본 적이나 있겠어요? 처음 보는 문제들일 거 아니에요? 그럼 처음 보는 문제들 내가 보자마자, 이거는 이거랑은 구분이 없어. 이렇게 알 수 있나요? 몰라요. 적어 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면 지우면 돼요. 지금 이쪽은요, 이제 이랑 노가 걱정인데, 이 노를 여러분, 자, 지금 여기는 제가 이걸 좀 지울게요.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자, 여기 일단은, 박은 찬성이었거든요. 이 노를 여기다 줘볼게요. 이 노를 여기다 줘버리면, 자, 여기 정하고 김이 같은 의견이죠. 여기 정김이 못 와요. 그럼 여기 정김이 와야 되는구나. 정이 와버리면, 최는 이쪽입니다. 그럼 이렇게 끝났죠. 한 명이 누구죠? 네. 박이, 노, 최 말고요. 박이, 노, 최, 그 다음에 정, 김이, 엄이 없네요. 엄. 이쪽에 엄이 왔을 거고요. 또 다른 케이스로 박에다가 여기다가 이노가 왔어요. 이쪽에. 네. 반대에 이노가 와버리면 지금 정과 김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으니까 정과 김은 이쪽 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과 김과 이나 노는 같은 편이 될 수는 없어요. 서로 반대편. 그럼 이제 남는 게 누구죠? 아까 여기 정이면 이쪽이 최가 될 수밖에 없죠. 정이면 최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은 최팀이 올 수밖에 없고 나머지 한 명인 엄이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같은 의견끼리 개진한 사람끼리 짝져진 조합이 아닌 걸 골라봐 그랬습니다. 박과 최는 똑같냐? 박과 최. 이 경우는 여러분 다르죠? 네. 박과 정은요. 이 경우는 같죠?
이 경우도 달라요. 맞아요? 그 다음은요. 박과 노 있습니다. 박노, 박노 반대고요. 엄과 최, 엄하고 최는 무조건 반대인가요? 네, 엄하고 최는 또 무조건 반대네요. 그럼 여기서 경우의 수가 나올 텐데 이거인 경우가 여러분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은 의견을 개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요 경우로 보면 같은 의견 개진한 거죠. 박최 있죠? 그럼 얘는 오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지는 않지만 한쪽 이거라고 해도 되고 이거라도 해도 답이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쟤는 맞아요. 여기를 보면 물론 틀리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요. 이 경우도 아니고 이 경우도 아닌 거 골라봐. 그 소리예요. 그래서 박과 정은 되냐? 여기선 안 되는데 여기선 돼. 박과 노는 되냐? 여기선 되는데 여기선 안 돼. 하지만 한 군데는 되니까 이거라고 봤으면 저건 돼. 뭐 이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엄하고 최는요. 무조건 어때야 돼요? 엄최 반대쪽이죠? 엄최 무조건 반대쪽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절대로 같은 의견을 개진할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 라는 걸 눈치챈 거죠. 그래서 답을 여기서는 4번으로 체크해야 됩니다. 네, 다음이요. 같은 회사에 일하는 갑을병정 네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했어. 이 중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다. 전략기획부에 속한 사람도 한 명뿐이다.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골라봐 그랬습니다. 거짓말이 많을 때 여러분 조금 힘든데요. 일단 거짓말이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첫 사람을 참 거짓 참 거짓 이런 식으로 하나씩 넘어가 보는 겁니다. 거짓 참 거짓 참 이렇게요. 알겠죠? 그래서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케이스 4에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가 이게 맞다라고 하면요. 이 경우로 보자면 을은 전략기획부래요. 을이 전략이야. 이걸 알았습니다.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이라 했죠. 전략기획부의 우수사원은 정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럼 그래 알겠어. 그 다음에 그럼 이거 보세요. 전략부의 우수사원이 정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은 우수사원이 아닐 수도 있고 전략기획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얻어내는 게 없습니다. 나는 전략기획부 소속이 아니다 그랬는데 아니다의 반대말이 여러분 참이죠. 그러면 이게 또 참이 돼버려서 병도 전략기획부가 돼버려요. 그럼 뭐가 생겼죠? 전략기획부가 2명이 생깁니다. 일단은. 그럼 이럴 때는 한 명뿐이라고 했다는 요 전제에 모순이 되죠. 모순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는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거짓말이었어. 을은 전략기획부 소속이 아니야. 두 번째가 참이었습니다. 그럼 전략기획부의 우수사원은 정이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은 항상 참인 거죠? 아니, 정이 전략기획부인 거죠? 우수사원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 나는 전략기획부 소속이 아니야. 그 소리의 반대말은 무조건 전략기획부란 소리잖아요. 그럼 또 전략기획부가 2명이 나오기 때문에 모순이 나옵니다. 정은 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 자, 그럼 이 상태 3번 보면요. 얘도 거짓말, 얘도 거짓말이고 얘는 참말했습니다. 나는 전략기획부 소속이 아니야 그랬어요. 맞죠? 네. 이게 맞다라고 하면 전략기획부 소속이 아니에요, 얘는. 그 다음에 을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랬는데 잘 보세요. 얘는 거짓말해야 되는 케이스죠. 얘는 거짓말해야 되는 케이스인데 그럼 을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을은 참말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진짜로. 그럼 얘가 참말이라는 소리인데 이거는 오가 한 개라는 거에 또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순이 나와요. 결론은 얘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요. 얘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게 참이에요. 그럼 얘는 진짜 거짓말하고 있는 거고 얘도 거짓말인 겁니다. 그러면 나는 전략기획부 소속이 아니다가 거짓말이라면 이 사람이 전략기획부라는 소리죠. 그래서 병이 전략기획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모순이 없나만 볼게요. 을은 전략기획부 소속이 아니다. 전략기획부의 우수사원은 정이 아니다. 그죠? 괜찮습니다. 이거는요. 을은 거짓말하고 있다. 이건 참이면 상관없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전략기획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병이 거짓말했는데 병의 거짓말은 전략기획부에 소속해 있다는 소리니까 답은 병이야 라고 고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번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제시사항을 보고요. 이어진 질문 답해봐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여기 기다란 항목이 있는데 일단은 안 볼 거예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뭐 진상으로 나한테 계산하라 그러겠지. 약간 그런 느낌밖에 없습니다. 수르르. A가 표준 점수를 구하기 위해서 각 항목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표준 점수가 0 미만인 직원에게 경고 조치를 취하려고 할 때 다음 중 어떤 항목에도 경고 조치를 받지 않는 평가 대상자를 골라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 갖고 어떻게든 간에 네, 표준 점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A, B, C, D가 G까지 나왔고 4개의 어찌 보면 항목에 대한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나 한번 볼까요? 쭈루루루 내려와요. 네. 특별하게 뭐 걸릴 수 있는 내용들은 없는데 표준 점수 구하는 문제 여기 나오네요. 자, 그래서 나타낸 점수로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부분에 나온 값들을 비교할 수 있다. 산출 공식은 표준 편차분의 해당 값백의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평균이 4점이고 표준 편차가 1이라면요. 지금 A의 5점은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1분의 표준 편차분의
5 빼기 4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1점 이하 표준 점수로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면 결론은 표준 편차가 1인 녀석은요, 분모 자체가 아예 없는 녀석이기 때문에 단순히 5에서 4 빼고, 7에서 4 빼고, 5에서 4 빼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1인 녀석들은요. 근데 3인 녀석들은 또 다르게 처리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자, 볼게요. 일단 얘네들은 111이죠? 옳거니 합니다. 뭐만 하면 되냐면 그냥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을 저 값에서 빼버리면 돼요, 그냥. 그러면 성실도 쪽만 쫙 계산할게요. 4점인데요, 평균이. 그럼 여기가 1, 1, 0,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점수가 나올 겁니다. 표준 점수가. 그 다음에요. 친절도도 표준 편차가 1이기 때문에 7을 빼면 돼요. 0, 마일, 마일, 0, 0, 0,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밀원 처리의 수는 네, 표준 편차가 3이라서요. 이걸 뺀 다음에 3으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5에서 6 뺀 다음에 3으로 나눠봐.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긴 0, 마 3분의 1, 마 3분의 1, 0, 0, 여기도 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고객 만족도는 역시 표준편차 1이기 때문에 8만 빼버리면 됩니다.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 플러스 0.5, 마이너스 2, 0.5,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1.5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문제를요, 다음 중 어떤 항목에도 경고 조치를 받지 않는 평가 대상자래요. 대상자. 그러면, 음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아닌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네요. 지금 저 문제를 풀다가 요거 전부 다 합을 다 구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좀 빠졌었는데 그런 쪽으로 가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뭐였냐면 하나라도 음수가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랑 C랑 E랑 G 중에 한 개도 의미 없는 걸 골라봐 이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땐요, A는 의미 있어요. C도 의미 있고요. 그 다음에 E는 의미 없어요. 0, 0, 0, 0.5입니다. G는요,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 아예 없는 애는 얘밖에 없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군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봤을 때 표준 점수를 지금 다 더해야 되나, 뭐 아니면 각각 계산은 하나씩을 봐야 되나 약간 고민됐을 텐데, 지금 문제 상황으로 봤을 때, 네. 하나의 객관적인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라도 음수가 나온 게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해석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은 여기서는 3번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A가요, 이제, 이거 죄송해요, 여러분. 요 앞에 있는 표를 이용해서 평가 항목별 표준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직원을 우수 직원으로 지금 보고하려고 합니다. 다음 중 A가 선정한 우수 직원은 누구냐? 이런 문제네요. 요 앞에 표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지금 A랑 C랑 F랑 G 중에서 경고 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이 없고 누가 우수 직원이냐 이거죠. 그럼 우수 직원은 여러분 뭘 의미하나요? 우수 직원. 여기서 보면요. 우수 직원 선정하려고 한다. 뭐라고 표현되냐면 평가 미달인 직원에 한해 경고 조치를 내리고 일부는 우수 직원 선정하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가장 높은 직원을 지금 우수 직원 했으니까 각각 앞에 있는 표에 대해서 여러분 A, C, F, G에 합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A는요. 합이 얼마였냐면 자, 1에다가 여러분 마이너스 0.8888이니까 0.8333이니까 0.16666 나올 거예요. 여기는 거의 0.16666 나올 거고요. C는요. C는 아까 앞에 표를 봤을 때 네, 음수입니다. 그냥 볼 거 없어요. 음수예요, 음수. F는요. 자, 아까 여기죠. F 같은 경우는 1하고 마이너스니까 0점이 나오고요. G는요. G는 아까 조금 컸던 것 같은데요. 그죠? 2랑 2 상쇄돼도 1.5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네, 아무튼 이 4명 중에서 우수 직원은 누구냐라고 표현했다면 지금 여기는 G 쪽이 돼야 되겠죠. 네. 1.5까지는 갔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나머지들은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나와 있는 거 최대한 해보자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가 이걸 보고 나서 이 사람 중에서 고르라 그랬기 때문에 나머지는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나머지는 다 구할 필요도 없어요. 혹시나 예를 든 거예요. 얘가 1.5점이지만 다른 애가 2점이 나왔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면 여기 보기 안에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알겠죠? 일단 그게 더 중요해요. 보기에서 있었네 이걸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다음 문제요. 땡땡 기업은요, 인사팀 김사원은 다음 사내 복지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있는데, 다음 상을 보고 이어지는 질문 답해봐 그랬습니다. 여긴 거대한데 안 볼 거예요. 김사원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팀장과 회의를 진행했다. 빈칸 기억에 들어갈 복지제도 적절한 걸 골라봐 그랬습니다. 기억에 들어가니까 기억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여기 내용에 여기 있죠. 네. 설문조사 결과 나다니 어떻게 분석하셨나요? 절반적으로 예상 결과 나온 것 같아요. 사원들이 원하는 복지제도와 부족한 느끼는 복지제도의 종류가 비슷하네요. 맞네요. 가장 수요가 크게 나타났다는 것은 여가활동 지원은 단기간에 계산하기 힘든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수요가 많은 무엇을 먼저 계산하는 방향으로 계획했습니다. 한마디로 두 번째 항목 고르라는 거죠.
그러면 자, 복지 제도에서요. 가장 크게 나타났던 것 다음 게 뭔가요, 여러분? 네. 복지 제도에서. 그러면 잠깐만요. 원하는 복지 제도와 부족하다고 느끼는 복지 제도 종류가 비슷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부족하다고 느끼는 복지 제도, 원하는 복지 제도 이렇게 있죠. 1등이 누구죠? 여가 활동 지원이고요. 2등이 여기요. 휴가비 지원이고요. 여기는 1등이 여가 활동 지원이고요. 2등이 휴가비 지원입니다. 그죠? 동시에 1등, 2등이 공동으로 다 겹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수요가 많은 휴가비 지원을 먼저 계산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2번입니다.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네. 다음 문제. 다음 중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비슷한 연봉이라면 사내복지제도를 더 우선시하는 사원이 그렇지 않은 사원보다 적어 그랬거든요. 이거 맞나요? 자, 비슷한 연봉이라면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사원이라서 비슷하다라고 표현할 건가요? 그건 아니죠. 네. 그럼 이거는 여러분 이게 비슷한 연봉이라면이라는 판단에서 사내복지를 더 이건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될까요? 여기 연봉이 나오긴 했는데 자, 사내복지를 더 우선시하는 사원이 그렇지 않은 사원보다 적다. 비슷한 연봉이라면.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 복지가 좋으면 간대요. 딴 데로 이직할 의향이 있답니다. 돈이 최고야 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비슷한 연봉이라면 사내복지를 더 우선시하는 사원이 그렇지 않은 사원보다 적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었어요, 원래는. 하지만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아, 복지 제도가 좋다면 이직도 흔히 말하는 감소한다. 뭐 이런 표현인 거잖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지 쪽이 조금 더 우수한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거를 이런 표현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는 알 수 없었지만 근데 이건 어쨌든 간에 적다랬기 때문에 이건 틀린 말입니다. 복지 쪽은 더 생각이 많다라는 소리죠, 사람들은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내복지제도 중 가장 적은 수의 사원들이 응답한 항목은 의료비 지원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이것도? 부족하다고 여기니까요. 여기서 가장 적은 수의 사원들이 응답한 항목이래요. 가장 적은 수, 의료비 지원, 보육시설도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사내 동호회 지원도 있고요. 그럼 의료비 지원은 여기는 아니죠. 네. 3번은요, 이제 일부 사원은 원하는 사내복지제도에 2개 이상을 응답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사원이니까 이게 여러분 합이 지금 보세요. 이 비율만 봐도 지금 원하는 사내복지제도 이쪽인데 이거 여러분 더하면 몇 퍼센트 넘나요? 200%도 넘고 300%도 넘을 것 같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뭐 많아봐야 200 되려나요? 200은 아무튼 넘어요. 200은 넘을 것 같은데 200%가 넘는다는 소리는 적어도 그죠? 적어도 어떤 사람들은 2개 이상씩은 응답했어. 뭐 이런 표현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한 표 갖고는 여러분 말이 안 돼요. 왜냐면 453명이 전부 다인데 이거를 전부 다 한 표씩 지원해서 453이 되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100%가 넘는 그 동시에 어떤 사람은 2표씩을 한 거고 그 표현이 여러분 일부 사원은 2표씩 행사했어 라고는 맞는 말인 겁니다. 이해됐나요? 여기는 엄밀히 말하면 어렵게 내려면 3개 이상 투표했어. 이러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여러분. 그럼 이 전체 합이 예를 들어서 906이 넘어가요. 2배. 이 전체 합이 만약에 906이 넘어간다 그러면 만약에 910표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은 3표를 행사했어. 이렇게 하면 맞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골고루 2표씩 가정했다고 했을 때 딱 906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표의 합이. 이해됐나요? 뭐 특히 453을 넘지 않는 게 있다면. 그러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이 넘어간 거니까 3표 넘어간 사람이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은 가능하겠는데 아무튼 얘는 2개 이상이 나서 그렇게 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 사원은 이 전체 합 일단은 453을 넘어갔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적어도 한 표씩은 더 행사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2개 이상 응답했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편의시설을 가장 부족한 복지제도를 편히 생각하는 사람은 편의시설 원하는 사람보다 많다 그랬거든요. 자, 편의시설 부족하다 여기죠. 편의시설 여기에요. 26명인데 사원이 원하는 사원보다 많다. 편의시설을 원하는 사원보다 121명보다 많다? 아니죠. 틀렸습니다. 답은 3번으로 쉽게 또 귀결이 되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네, 9번, 10번 문제 볼게요. 땡땡기관의 신도시 계획팀에서 근무하고는 S는요, 신도시 한복판에 위치한 이제 신호등 체계를 정립하는 일을 맡아 진행 중입니다. 보기에서 이뤄진 질문 답해봐 그랬거든요. 자, 봤더니요, 신호등 전부 황역 4색 신호등을 설치한다. 그 다음에 좌우직, 동시신호, 3가지 체계를 따른다. 이럴 때는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자, S는요, B와 D의 좌회전 후 직진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했대요. 좌회전 후 직진 신호등입니다. 네.
그죠? 그랬을 때 B와 D에서 1분간 적색과 녹색을 점등하고 그랬어요. D와 1분간 녹색을 점등하고자 할 때 A와 C에서 횡단보도 이용하는 보행자는 최대 몇 초간 보도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랬거든요. 자, 일단은요, 여기 보면요. 1분간 적색 및 녹색 화살표라면 여기서 일로 가는 차들이 이걸 볼 거예요. 볼 텐데 적색과 녹색 화살표. 여기서 좌회전한다는 소리죠, 여러분. 이렇게. 그걸 몇 분 동안? 1분 동안. 그 다음에 B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적색과 녹색 화살표를 하니까 여기서도 좌회전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자, 횡단보도만 봐요, 여러분. 횡단보도가 차가 안 지나는 횡단보도가 한 개도 없어요. 다 지나가요. 그러면 이 신호가 있는 동시에는 이쪽 차들은 이게 서로 크로스 해가 가고 있지만 보행자들은 다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 죄다 서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느 도로도 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점등하고 뒤이어 1분간 녹색 점등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녹색 점등이니까 직진 차량만 갈 수 있겠죠? 여기서 직진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는 여기 보행자들이 건너고 보행자들이 건널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결론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1분간 한다. 그러니까 1분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건널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최대 몇 초간 보도를 건널 수 있습니까? 60초입니다. 라고 체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S는 상사에게 다음 같은 신호 체계안을 검토하고 차량이 언제 유턴할 수 있을지 검토해서 보고해봐. 그랬거든요. 보고할 내용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B하고 D에서요, 동시에 좌회전 후 직진 신호, 녹색 신호 시 A와 C에서 횡단보도 이용 가능. 자, 그 녀석을 뭐로 바꿀 거냐면 A와 C에서 동시에 좌회전 후 네, 직진 신호, 녹색 신호 시 B와 D에서 횡단보도 이용 가능. 뭔가요, 이거 여러분? 이렇게 바꾼다는 표현인가요? 아니면 이거 다음에 이거라는 소린가요? 지금 보니까 제가 볼 때 이거 다음에 이거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일단은 B랑 D가 동시에 좌회전하고 직진 신호 다음에 주고요. 그때 이제 아까 바로 전 문제처럼 건널 수 있는데 이번에 A랑 C에서 동시에 좌회전하고 얘도 똑같이 동시에 좌회전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직진 신호. 그렇게 간다는 소리죠. 똑같이 저는 B랑 D가 또 가능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차량이 언제 유턴할 수 있을지 검토해봐 그랬거든요. A하고 C에서 직진 신호할 때 A와 C에서 유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A랑 C가 직진이면 이렇게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차가 이렇게 유턴이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가는 차랑 부딪혀요. 큰일 나요. 네. 일단 1번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A와 C에서 좌회전 신호 시 B와 D에서 유턴 가능합니까? 그랬어요. A와 C에서 좌회전을 할 때 이렇게 좌회전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유턴을 하다 보면 이 차랑 부딪힐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신호 체계에서는 맞지 않아요. B와 D에서 직진 신호할 때는 A와 C에서 유턴 가능하나요? 이거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B랑 D가 여러분 서로 직진하고 있으면 여기 횡단보도 사람들이 건너고 있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이쪽 차량은 안전하게 유턴할 수 있는 겁니다. 이쪽에서도 안전하게 이렇게 유턴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맞네요. 3번. B와 D에서 좌회전 신호 받을 때 A와 C에서 좌회전은 유턴가 안 돼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결국은 네, 약간 뭐랄까요? 면허증 문제가 면허 딸 때 문제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네요. 답은 아무튼 3번으로 여러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해됐죠? 네,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수리 능력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